세계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VIP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월간 한가투 4월호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전용재입니다. 오늘도 박영수 부사님 모시고 월간 한가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번 월간 한가투 세 번째 촬영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분기를 또 함께 했는데 혹시 좀 어떠세요? 매월 촬영을 하면서 시장 상황이 매번 이제 확확 달라지다 보니까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가투를 사랑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는 동력으로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영상에서 댓글로 이제 문의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최근에 공매도 재개가 됐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또 한가투 펀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창업한 지 22년이 됐지만 한 번도 공매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숏을 한다라는 게 고평가된 종목을 숏을 하지만 저희는 펀더멘틀 대비 항상 저평가된 종목을 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실제로 이번에 공매도의 대상이 된 것들, 수익 대비 기업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가 이제 주로 공매도의 대상이 됐는데 VIP는 그런 종목이 거의 없었거든요. 대신에 일정 부분 수혜를 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각 판매사에서 롱숏 펀드들이 여러 군데 신규로 설정이 됐었는데요. 롱숏 펀드가 숏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포지션을 스퀘어로 만들기 위해서 비싼 종목을 숏을 하고 싼 종목을 롱을 하는데 저희 종목들을 롱하는 케이스들이 신규 자금으로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었던 중국 관련 내수 종목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엔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LNG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롱숏 펀드들에서 오히려 사주면서 수급적으로 도움을 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숏 펀드 출시로 인해서 저희 펀드에 오히려 좀 영향을 미쳤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어쨌든 시장에 주는 영향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퇴직금을 이제 억 단위로 수령했는데 한가투에 투자하시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사는 게 좋은지 또는 나눠서 사는 게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일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떤 그 목돈을 한 번에 투자해야지라고 하면 이 타이밍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오늘이 과연 바닥인가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다가 막상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 밤에 미국장이 빠지고 이런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만약 어떤 큰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의 한 절반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타이밍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빠질 때마다 나머지 돈들을 분할해서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거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 시장이 오르더라도 내가 절반 정도는 시장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또 나머지 절반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또 그것대로 또 좋은 거라서 저는 그래서 큰 돈이 있으면 분산해서 시장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좋겠지만 그 쌀 때라는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미국 가격적이면 나눠서 사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4월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중국 보복관세 등으로 저희 4월 7일 코스피가 하루에 한 5% 정도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본 시장도 한 8%, 홍콩이 한 13% 정도 빠질 정도로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관세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거를 맞추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금융시장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사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고에 너무 집착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인재였고 사실은 막을 수 있었고 이런 거는 사고를 해결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은 일어난 거니까요. 어떻게 수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가 지난달처럼 갑자기 상호관세를 몇 달 유예하겠다라고 할지, 아니면 중국처럼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서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지, 아니면 한국은 방위비 협상을 카드로 주고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상호 관세를 면제를 받는 국가가 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맞출 수 없는 거를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고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 종목 중에서 불구가 된 종목은 없는지, 아니면 사고 현장에 있어서 엉겹결에 같이 응급실에 실려는 갔는데 얘는 알고 보니까 다치지는 않은 겁니다. 나중에 사고가 수습되는 국면에서 제일 빨리 오를 종목이 무엇인지, 이런 종목들을 골라내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한가투 펀드에서 3월 달에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면서 현금 비중이 계속 높아졌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계속해서 높아진 현금을 갖고 주식을 사면서 주식 비중이 지금은 다시 올라가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람들은 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S&P 500의 3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차트 자체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트가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다소간의 굴곡이 존재했던 거죠.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모건 하우젤이라는 작가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 그러면 주식에서의 수익률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있는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그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동성이 싫으면 나는 예금을 해서 적은 수익률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인류 역사상 제일 훌륭한 펀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설적인 펀드. 13년을 운영하면서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연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가 난 적도 없었었고요. 누적적으로 2800%의 수익률을 냈던 전설적인 펀드입니다. 피터 린치가 내 펀드 때문에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면서 수익자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걸?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 대로 이 펀드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이 수익자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 펀드가 운영되는 13년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이 9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그 펀드를 팔았던 거고, 다시 오르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사셨던 거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돈을 벌 수가 없었던 케이스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골랐던 종목이라든지 펀드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과연 믿을 만한 펀드고 굳건한 펀더멘탈을 가진 그런 것들이냐를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는 결론이 난다 그런다면 용기를 가지고 버티고 오히려 여윳돈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일인지, 주식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3월달 한가투 펀드의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펀드 성과는 좀 어땠을까요? 3월도 2월하고 비슷한 게 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장보다 국내 증시가 괜찮았었고요. 두 번째로 월중 꾸준히 오르다가 상관세가 문제가 생기면서 월말에 주가가 확 빠졌던 일들이 생겼고요. 이번 달에도 코스피보다도 한가투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번 달 한가투 수익률은 월중에 한 5.5%까지 갔던 게 3월 31일 날 3% 코스피가 빠지면서 1.9%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월중 마이너스 2%였던 걸 비교하면 코스피 대비해서 3.9%포인트 정도는 아웃퍼폼을 했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중에 수익률을 보면요, 코스피가 한 3.4% 오르는 동안 우리 한가투 펀드 수익률은 9.6% 정도 수익률이 나면서 한 3배 가까운 수익률을 이제 보여줬었고요.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9% 이상 빠졌는 동안 저희 한가투 펀드는 7.6%의 플러스 수익률을 내면서 코스피가 빠질 때도 이렇게 좋은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는 펀드가 있구나 라는 걸 보여줬던 것 같고요. 이 펀드가 설정한 지 드디어 만 2년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2%, 그러니까 거의 수익률이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멀티 매니저들이 각자가 고른 전략 종목들이 수익률을 내주면서 우리 펀드는 31% 이상의 수익률을 내주면서 국내 증시에서 믿을 만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불안정하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설정액은 좀 어떤가요? 1월 달에 233억 원이나 설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달에는 429억 원이나 설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685억 원이나 설정이 됐습니다. 월 단위로 봤을 때 역대 최대치입니다. 네. 석 달 동안 1348억 원 정도가 설정이 됐고요. 519억 정도 해지가 있었습니다. 829억 정도 순 설정액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1분기 동안 9.6% 정도 수익률을 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수익률 때문에도 좋았고 신규로 들어온 자금 때문에도 좋아서 작년 말에 한 3천억 정도 사이즈였는데 드디어 4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4천억 돌파가 되게 의미가 있는 숫자인 게 2년 전에 만들어진 펀드잖아요. 2살밖에 안 됐으니까 되게 어린 자식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펀드가 4천억이 넘으면서 559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있는데
그 펀드 중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5등에 올랐습니다. 이번 달도 그렇고 이번 분기만 해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 설정이 됐는데 혹시 원인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월달하고 2월달에 보시면 온라인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었거든요. 온라인 클래스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 74%이 정도 됐었으니까요. 근데 3월달은 좀 특이했던 게 오프라인 클래스로 가입하신 분들이 전체의 58% 수준이었었습니다. 그 오프라인 클래스라는 게 결국은 은행이나 증권사인데 PB분들이 고객님들한테 추천해서 팔아주시는 A 클래스나 C 클래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이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 2달 동안 제가 다녔던 증권사나 은행 PB센터의 세미나 리스트입니다. 2달 동안 거의 40회에 가까운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1월 달만 하더라도 세미나 요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 말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글로벌 금융상품을 팔자라고 대부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하우스를 찾아주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는 안 좋고 생각보다 국내 주식이 경조하니까 그러면 VIP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고, 그런 세미나 자리에서 국내 증시가 가졌던 그 장점과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PB분들이 저희 펀드를 고객님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팔아주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펀드가 이제 나온 지 2년이 됐는데 2년 만에 그 국민은행 추천 펀드로 드디어 올랐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무런 레코드가 없던 펀드를 판매해 준 것도 고마운데 추천 펀드가 되려고 그러면 엄격한 내부적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2년 동안 그 레코드를 달성을 했고 드디어 가판대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오르는 추천 펀드가 된 거죠. 저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맛동산을 만드는데 갑자기 더현대백화점 식품관의 제일 좋은 자리에 매대와 갑자기 시식 코너가 만들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배달앱을 시키잖아요. 피자를 이렇게 검색해보면 피자 가게들이 쭉 나올 건데 보통 상단에 노출된 가게에서 많이들 시켜 먹잖아요. 아래로 갈수록 우리 집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위쪽에 배치된 건 뭔가 이유가 있겠지, 회사에서 알아서 좋은 걸 또 올려줬겠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한가투 펀드가 이런 판매사에서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래에셋 MTS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상품에서 펀드 홈을 들어가 보시면 이번 주 챙겨봐야 될 펀드로 한가투가 뜹니다. 그리고 주간 펀드 탑10에서 보시면 1등으로 한가투 펀드가 뜨고 있습니다. 네. 배달앱의 상단에 노출되는 효과하고 똑같잖아요. 미래에셋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주간 단위 수익률로 검색을 해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뜨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이번 주에 제일 많이 팔린 펀드로, 그 다음에 하나증권도 이번 주 판매량이 제일 많았던 펀드, 유한타증권에서는 수익률과 판매량들을 고려했을 때 고객한테 추천할 베스트 펀드, 이런 걸로 이제 고객들한테 노출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구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회사에서 많이 추천을 해주는 건 저희로서 감사한 일이지만 좀 부담되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월간 안가투까지 찾아보시고 이러신 분들은 우리 회사를 사랑하시고 브랜드를 좋아하시고 우리 회사 투자 철학을 이해하시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홈 화면에서 상단에 있어서 수익률도 좋고 남들이 찾는 펀드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수익률이 안 좋아지거나 홈 상단에서 내려가는 순간에 얼마든지 또 매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펀드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제가 가진 목표고 꿈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그리고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3월 한가투 성과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